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님 모시고 여러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예. 기다리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예. 무슨 얘기할까요? 저 정진상 실장 수사 얘기 좀 해볼까요?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구속영장 쳤는데 예. 실질 심사 이루어지려면 며칠 걸릴 것 같고, 그렇죠.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요건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좀 피로감이 생겨갖고. 예. 그리고 법률 용어는 일단 들어도 듣고 돌아서면 잊어먹습니다. 예. 그런데 요건 이제 큰 축으로 하나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대장동 문제 나왔을 때 두 가지 때문에 국민들이 깜짝 놀랐던 예. 거예요. 야, 그렇게 막대한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뒀어? 예.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가 천화동인 1호소부터 7호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얻고 그러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여기에 관여되어 있나? 예. 이거 첫 번째 의문이잖아요. 예. 막대한 수익이 1번 그다음에 1-1이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있었나? 예. 그다음 두 번째 실질적인 증거가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예. 55 클럽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모든 사건을 추적할 때는 항상 내가 어디서부터 이 얘기에 궁금증을 가져왔는가라고 하는 걸 수시로 물어봐요. 예. 자, 이게 왜냐하면 막 진행되는 것만 쫓아가다 보면 원래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그렇죠. 사건에. 그래서 제가 아까 어제도 저도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예. 어제 아까도 제가 이제 그 얘기하면서 좀 격앙되어 있던 게 예. 명단 공개하지 않고 영정 공개하지 않은 거 정부가 비판받아 마땅하거든요. 초기에 그걸 덮으라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도 예. 가족들이 분통이 터져서 못 살겠다. 우리 예. 공동대응할 수 있게끔 좀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예. 그런데 그 인터넷 언론에서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해서 왜 누굴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본질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본질은 안전의 미비, 그 다음에 마약 수사라든지 일정하게 자기들 공을 세우려고 했던 엄한 거에 포인트를 맞추고, 그 다음에 또 용산을 이전한 것 때문에 경찰 병력의 분산, 네. 이런 등 경찰 병력의 윤석열 대통령 경호에 치중된 측면들, 이런 걸 계속 항상 문제가 더 확산돼도 처음에 그 질문을 잊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본질로 자꾸 본질에 대해서 계속 본질로 예. 회귀하는, 그게 이제 사실은 이게 철학 문답 중에서 그게 본질로 회귀하는 것이 철학의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철학의 기본이 뭡니까? 인간은 무엇인가? 예. 어떻게 사는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이게 예. 철학의 본질인데 예. 하다 보면 막 뭐 실존주의 철학 논쟁, 논쟁, 그래서 논쟁으로만 갈 때 다시 철학의 고수들은 묻지 않습니까? 네. 본질로 다시 돌아가라. 그렇습니다. 왜 사는가? 예. 무엇으로 사는가? 예.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 대장동 문제도 저렇게 막대한 수익을 있는 게 이재명과 연루가 되어 있는가? 예. 이 문제부터 지금 풀려나가는 건 맞아요. 예. 두 번째, 55 클럽은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갖고 곽상도 아들이 받았고, 곽상도도 구속됐다 지금 나왔어요. 구속 예. 기간. 지금 55 클럽 수사하고 있나요? 그래서요. 저도 늘 그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55 클럽은 관련자가요. 다 여당 쪽입니다. 예. 국힘 쪽이에요. 예. 그럼 정작 실질적으로 나온 수익이 뇌물성으로 뻗어져 나간 게 7명 정도에게 50억을 주었다고 하는 건데, 예. 가장 기본적으로 55 클럽의 수혜자가 누군지 거기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수사의 방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철저하게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수사는 기획수사고 조작수사의 위험성이 높다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정말 정상적인 수사라고 한다면 증거가 나와 있는, 나머지는 그러니까 법정에서도요, 변호사들도 우리가 증거 법정주의 아니에요? 예. 증거가 나오고 진술이 나오면 진술이 나온 걸 일단 밀어놓고 증거를 먼저 추적합니다. 곽상도 아들이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박영수 전 특검 쪽에서도 돈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왜 그런 걸 수사를 안 하죠?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수사의 본질은 여러분들 첫 번째 정리. 예. 이 수사의 본질은 특별한 의도를 갖고 있고, 예. 정작 이 뇌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개발업자와 정치권이 연루되어서 예. 개발이 약간 편향적으로 진행되면서 그런 개발이 편향되게 진행이 되고 수익이 일정하게 한 곳으로 쏠리면 그 피해자가 소비자거든요. 예. 이런 개발 비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자기가 피해의 잠재적 피해자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 한 5억에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를 만약 좀 튀겨갖고 6억에 들어가게 되면 다 피해자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 수익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가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게 비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도 손은 안 대고 있어요. 오로지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타격을 주는 방향으로만 나가고 있는 이 방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지적입니다. 예. 그래서요. 그 부분은 뭐 저도 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향하는 수사는 예.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검찰이 증거를 못 내놓고 있으니까요. 예. 전적으로 거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고요. 예. 근데 그 진술 중에서도 지금 이 피의자들의 진술, 예. 유동규와 대장동 일당의 진술. 예. 근데 유동규의 경우에는 그 진술을 함으로써 본인이 얻는 이득이 너무나 분명해요. 예. 근데 그 진술에 의해서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 이 대장동의 큰 그림을 완성하려면 예. 50억 클럽을 수사하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아요. 아무리 예. 봐도. 예. 근데 그쪽 그림은 스케치도 돼 있지 않은데 이쪽은 세밀화가 그려지고 있어요. 예. 이럴 때 상식이라면 이 검찰 수사의 의도성을 안 그래도 의심하는 분들이 많은데 더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검찰이 그런 오해를 피하려면 적어도 예. 그 아까 말씀하신 본질적인 부분 50억 예. 실제로 증거가 나온 부분 그들이 왜 50억이란 그 거액들을 이렇게 나눠주려고 했는가. 그거 써야죠. 그러니까요. 예. 그 부분이 너무 안 되고 있는 게 검찰을 지금 검찰의 수사를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그 대장동 그 중앙지검에서 대장동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반부패 수사 1부와 3부거든요. 예. 1부는 엄희준 부장검사입니다. 예. 엄희준 부장검사요. 그다음에 그 3부가 강백신 부장검사예요. 예.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예. 엄희준 이분은 한명숙 사건의 유죄를 만들어낸 예. 한명숙 사건을 기소한 장본인입니다. 예. 그리고 한명숙 사건 때는 무슨 의혹이 있었냐면 피의자들 그러니까 피고인들 구속된 피고인들을 검찰 본인 사무실로 검사 사무실로 불러서 예. 진술 입맞추기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들에 대한 감사 지시를 합니다. 예. 그 감사 담당 검사가 누구였었냐면 이문정 검사예요. 예. 근데 이문정 검사에게 검찰 감사관으로가 있었거든요. 예. 대검 감사관. 예. 이문정 검사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끝까지 수사권을 안 주려고 방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엄희준 검사 수사를 못하게 해요. 예. 그래서 장관이 직접 수사권을 주니까 예. 이거 뭐 인권인가 어디로 또 넘겨요. 예. 그래 결국 이문정 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를 못했나요? 한명숙 그 피고인 예. 진술 조작 예. 의혹이 있는 엄희준 검사를 결국 수사를 못합니다. 예. 감찰을 못해요. 예. 자 뭐가 그렇게 두려웠죠? 예. 자신 있으면 난 그런 거 그거 한 번 없다. 예. 저하고 똑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예. 핸드폰 비번 공개 안 냈잖아요 끝까지. 예.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전력이 있는데 엄희준 검사가 당시 여기서 이제 포인트입니다. 내가 많은 걸 알고 많은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혼란할 필요 없어요. 네. 엄희준 검사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데 엄희준 검사는 과거 전력이 예. 한명숙 총리 그 기소할 때 진술에 의존한 기소를 합니다. 예. 이런 전력이 있어요. 예. 그게 문제가 있다고 수사를 받으려 감찰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감찰 끝까지 안 받습니다. 예. 자, 이런 전력이 있는 분이 지금 진술에 의존해서 수사를 하는 게 하나 있고 예. 강백신 검사는 또 무슨 의혹을 받냐 하면 예. 울산 고래고기 사건 아시죠? 예. 황운하 지금 의원 경찰청장이 그 김기현 예. 지금 당시 울산시장 국민의힘 의원 말씀. 예. 예. 울산시장이 있을 때 울산시장이 고래고기 사건을 그 고래고기 사건과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찰은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 검찰에서 수사를 덮습니다 못하게. 예. 그때 이 담당 검사가 강백신 검사예요. 아, 예.
그러니까 울산이나 이쪽에서는 이미 신뢰가 떨어졌고 아무 일 못하고 있을 때 2016년에 최순실 특검 예. 특별수사본부인가요? 예. 거기에 그 수사단장이 윤석열인데 자기 밑으로 부릅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강백신 검사는 뭘 하냐면 조국 사건을 책임 맡았고 수사를 해요. 예. 조국 사건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별건으로 기소한 건입니다. 예. 조국 사건은 사모펀드로부터 시작해요. 예. 이른바 조국 펀드라고 해갖고 권력형 비리. 예, 권력형 비리. 예. 대통령이 되기 위한 자금을 모집하기 예. 위해서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고 예.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라고 하는 게 비리의 시작입니다. 권력형 비리. 최초로 제기한 의혹의 시작이라 이거죠. 제기한 의혹의 예. 시작이죠. 예. 근데 그 건은 다 무죄를 받아요. 예.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동양대 표창장으로 갑니다. 예. 동양대 표창장으로 조국 교수의 딸이 그 부정 입학했다 그러면서 지금 입학까지 다 취소한 거 아닙니까? 예. 이거도 제대로 못 때리니까 어떻게 가냐면 지금 마지막에 조국을 얽어매는데 결국은 조국 아들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한 걸 갖고 지금 물고 늘어집니다. 예. 이게 무슨 수사입니까? 그래서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유죄가 나올 수 있도록 털 때까지 털어서 어떻게든 기획으로 악착같이 유죄를 만드는데 선수인 사람들 둘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수사 기법과 아까 말씀드렸던 50억은 수사도 하지 않고 예. 이들의 수사 기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고 이제 그럼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 첫 번째 정리가 왜 50억은 수사하지 않느냐. 두 번째, 어미준 강백신 검사는 이미 수사의 전력에 여러 가지로 흠집이 나 있는 사람들이다. 예. 그리고 지금 그 누굽니까? 그 송경호 중앙지검장. 예. 그분 그 PD 수첩이 어디 프로그램이죠? 저희 겁니다. 이번에 500억 번 MBC 거 아니에요? 500을 왜 벌어요, 제가? 아, 저도 500억 때렸잖아요. 예. 국민의 성원이 500억 이상 옵니다. 그 500억 번 거예요. 1000억 정도 옵니다. 돈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 성원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아니, 그 어쨌든. 세무조사 건은 참. 좀 이따가 예. 제가 말씀한 기회를 드릴게요. 좀 뭐 기다리세요. 제가 뭐, 예. 아니, 이거 말씀 잘하면 예. MBC 구성원들의 아주 열화 같은 지지를 받아서 사장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실력을 발휘하세요. 그게요. 예.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뭐 저는 뭐 회사 경영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건 좀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국세청에 전 정권에 다 자문을 얻어서 낸 자문 절차를 얻어서 낸 세금을 냈는데 정권이 바뀌었더니 똑같은 걸 가지고 자문 절차를 받았다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액수에서 아니 세금을 어떻게 내면 되냐는 어떤 자문을 얻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럼 들으면. 그때 예. 세금 낸 게 결국 국세청의 자문에 원한 대로 그렇죠. 안대로 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아니, 경영에 대부분이 이런 비영리 법인은 다 그렇게 내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사주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 누가 세금을 이렇게 포탈할 이유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런 실수 아니면. 예. 실무자의 실수 아니면 그걸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누구한테 돌아가는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하는데 500억이 넘는 추징을 했으면 결국은 이 구성원들이 이제 그 연봉 삭감의 그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데 저는 그 제가 알고 있는 예. MBC 정인홍 기자들 예. 연봉 삭감에 과연 본인들은 동의할 수 있는데 예. 집에 계신 사모님들이 동의할까요? 아니 연봉 상가만 결정도 안 됐는데 왜 자꾸 아니죠. 어렵게 500억 그러세요? 내려면 500억 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연봉 동결 갖고도 안 돼요. 하여튼 부당하다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과도하 왜 같은 국가기관이 물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영에 무슨 직접 관여 안에서 뭐 그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언뜻 이 안에 우리 회사에서 돌아가는 걸 들은 바에 따르면 분명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뭐냐면 국세청에 왜냐하면 저희가 이 사주가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조세 포탈에서 범죄가 되는 행위를 해서 누가 이익을 보겠습니까? 그럼요. 그 월급 똑같고 한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국세청에다가 그런 걸 하면 사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는 자문을 구했다는 거예요. 제가 언뜻 예. 듣기로는.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바뀌니까 국세청이 다시 500억을 때린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거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청에다 이의 신청 민사소송하게 하겠죠, 되면 당연히. 제가 예. 보면 100% 이깁니다. 왜냐하면 근데 세월이 걸리겠죠, 또. 예, 시간이 걸리겠죠. 아니죠. 당장 안 내죠. 그리고 일단 그 연봉 삭감을 감내하면서 싸워야죠. 예. 그리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게 포인트인데
범죄 행위를 했을 때 난 하지 않았습니다. 예. 난 무죄입니다라고 할 때 그걸 함으로 인해서 오는 실익이 없다. 예.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탈세할 실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 이렇게 과도한 어떤 행위를 한다는 느낌이 들면은 요것도 이제 우리가 프레임으로 정리를 좀 해줄 필요 있어요. 시청자분들에게. 예. 노조들이 노조의 노조가 스트라이크하고 파업할 때 예. 그분들 가장 아파하는 게 뭐냐면 21세기형 탄압이 뭐냐면요. 파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 못하게 지금 법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즉 경제적으로 피해 보상이나 피해 보상을 청구하게 되면 제일 아파요. 예. 그러니까 MBC 언론 길들이기에 가야 되는데 돈에 가장 약하다라고 하는 약한 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예. 이건 국세청 자체의 판단이 아니라 이 정권의 정무적 판단일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국세청 자체의 판단이라면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거기 계신 분들이 같은 분들일 텐데요, 공무원들이. 그렇죠. 근데 왜 세금 판단이 정한 것도 없고 자기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그리고 판단이 왜 달라지는 것인지 전 정부 그러니까 같은 공무원들이 예. 그렇다면 어디에 의지가 작용한 것인지 뭐 이런 의심을 하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겠죠. 합리적인 의심이겠죠. 저는 연봉삭감이라고 하는 구호를 내는 자꾸 연봉삭감은 왜 자꾸 아직 연봉삭감이라고 결정도 안 하는 됐는데. 그 구호를 내면 가장 제1노조에 비판적인 제3노조가 제일 앞장서 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3노조에 연대의 힘을 발휘할 때가 왔다. 예? 왜냐하면 통합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탄압이 있잖아요. 예. 그럼 내부는 늘 통합됩니다. 단결되고. 그래서 어쨌든 500억에 맞서서 가열차게 싸워라. 예. 그리고 촛불을 들고 이번 주 11월 19일 날 오후 5시에 시작하는 시청 앞 국민 총궐기대회 MBC도 다 나가라.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기자들은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취재 명목으로 취재요? 나와있죠. 취재? 예. 네. 그다음 누가 피켓 주고 한번 들어보는 거죠. 취재 명목으로.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요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각외로. 예. 자, 428억을 저들이 지금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예. 천화동인 1호. 예. 1호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죠. 유동규라고 원래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렇죠. 그 판단이 바뀌었어요. 검찰의 예. 판단이. 예. 그게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중립적 용어로 써서 예.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게 조작이다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예. 뭐냐면 자, 천화동인 1호는 처음에 그분은 유동규다라고 하면서 검찰 조사에서 남욱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지난해 10월에요. 그리고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국감장에서 예. 국회에서 그분이 있는데 예. 그분이 누군지 안다. 예. 근데 의원님들이 말하는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네요. 예. 얘기하죠. 예. 그 다음에 기존 검찰 진술에서 녹취록이 나온 그분도 예. 결국은 이 사람 저 사람 조금씩 오락가락한데 결국은 검찰의 유동규로 특정을 하고 유동규를 구속 기소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의 판단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 지금 와서 그분이 정진상, 김용이다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정진상, 당시에 김용, 예. 유동규 이 3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유동규였는데 예. 지금은 범위가 확대됐어요. 예. 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단가? 그러니까 그때도요 이렇게 예. 얘기를 해요. 김만배가 이건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 검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영학이가 녹취하는 것을 알고 내가 거짓말로 내 거라고 얘기했다. 예.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김만배가 차명으로 갖고 있었던 유동규 것이다라고 얘기를 진술을 해요 다들.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유동규 진술이 바뀌었겠죠. 예. 이번에는 남욱이 정영학인데 대주신문이라 대주신문. 예. 그 피고인이 같이 피고인에게 묻는 예. 거 이제 뭐 이렇게 피고인 신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것 같아요. 예. 법적 용어인데 뭐 어려워요. 예. 일본말 그대로 갖다 쓰느라고. 예. 그 남욱이 이렇게 묻습니다. 정영학에게. 야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지분에 나는 한 12%밖에 안 되고 네.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이재명 시장이라고도 안 하고 예.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예. 그게 정영학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예. 전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예. 그게 누가 질문한 거라고? 남욱이. 아니. 그러니까
전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는 정영학이 하고 남욱이 묻습니다. 남욱도 진술이 바뀌었잖아요. 유동규만 바뀐 게 아니라 남욱의 진술도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대장동 일당이 다 바뀌고 있죠. 약간 김만배를 제외하고는 바뀌고 있나요? 김만배를 제외하고 바뀌고 있습니다. 김만배는 나름대로 이제 또 이 배짱이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돈은 다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분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하고, 그러니까 자 그분이 결국은 유동규였다가 이번엔 유동규, 김용, 정진상 이렇게 세 명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700억 세후 나눠 갖는 게 428억입니다. 428억을 갖고 김용과 정진상의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뇌물로 걸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명한 건 저는 언론으로서 중립적으로 보면 검찰의 판단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는 진술 때문이고요. 그리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재밌는 게요. 자, 이재명을 지금 유동규와 정진상을 유동규하고 김용과 정진상을 이렇게 이제 한 축입니다. 그렇죠. 이걸 건드리는 이유가 그 다음에 이들과 이재명은 정치 공동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미 공식적으로 나온 용어. 김용과 정진상과 이재명은 정치 공동체다. 그러므로 이들이 뇌물을 받았으면 이재명이 뇌물을 받은 거다.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검찰이 왜 이 논리를 구사하냐면 자 유동규는 본인이 김용과 정진상에게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규로부터 처음 검찰의 계획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유동규의 진술을 바꿔서 김용과 정진상에게 돈을 줬고 김용과 정진상을 구속시켜 놓으면 무너지면서 글쎄 내가 받았으면 그건 뭐 내가 이재명한테 줬습니다. 이렇게까지 가고 싶었는데 김용과 정진상은 받지 않는 돈을 받았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동규에서부터 김용과 정진상에 돈을 줬다는 것도 입증을 못하니 그 다음에 이재명한테 넘어가는 건 더욱 난감해. 그러니까 이제 정치 공동체라고 하는 논리를 끄집어내서 유동규에게서로부터 김용과 정진상에 돈이 넘어갔으면 그 책임도 이재명에 있다라고 하면서 3단계를 2단계로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어느 방송에서도 이렇게 설명해 주는 데 없습니다. 3단계로 가려고 했다. 유동규, 정진상, 이재명을 가려고 그랬다가 도저히 이걸 묶을 수 없으니 유동규, 정진상, 이재명 한 묶음으로 가려고 그래서 3단계에서 2단계 전략으로 바꿨다. 그런데 문제는 유동규로부터 김용과 정진상에 돈을 줬다는 게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겠죠. 진술의 구체적인 어떤 안 줬는데 어떻게 입증을 해요? 안 줬는데. 그 다음에 유동규가 기소에 유동규 화천대유 일당에게 뇌물 8억 수수 배임 혐의로 구속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와갖고 이게 뇌물 8억 배임 수수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 전달로 바뀐 거죠. 정치자금법으로 바뀌어요. 그건 뭐냐면 뇌물 8억이면 유동규요 20년 살아야 돼 징역. 그러니까 유동규가 얻을 일은 너무 많아요. 객관적으로 진술을 받고 실익이 많아요. 실익이. 그러니까 어떤 이게 합리적 의심일 수밖에 없는 게 유동규가 말을 지어낼 가능성은 얼마든 있다. 왜냐하면 실익이 너무 많아요. 범죄 혐의가 바뀌어버리고 본인의. 그리고 처음에 그래서 6억 전달한 걸 뇌물로 몰고 가다가 그럼 뇌물로 몰고 가게 되면 뇌물 공여니까 뇌물도 크잖아요. 본인도 받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지금 와갖고 경선 자금으로 알았다 그러면서 유동규가 진술을 바꿔요. 그러면 자기는 경선 자금, 정치 자금이게 되면 막 한 1년, 2년으로 뚝 떨어지거든. 15년이 2년으로 떨어진다고 그리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받은 것 때문에 전달한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떨어지죠. 집행유예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유동규 진술을 바꾸고 남욱의 진술을 바꿔서 정진상과 김용에 씌우기로 하고 있는데 그 씌우고 나서 그 테두리를 같이 묶어버린다. 이재명과 같이 묶어버린 거죠. 이미 묶었어요. 그래서 공소장을 보면 공소장을 보면 실질적으로 공소에 당하는 것은 3페이지 50몇 쪽인데 3쪽밖에 안 되고 나머지 45쪽 이상은 왜 정치 공동체냐? 그렇죠. 정진상의 과거. 그리고 그때부터 20년 넘는 세월을
이재명과 함께했다. 예. 이러면서 이재명과 정진상은 최순실에게 썼던 최순실과 박근혜는 경제 공동체였다 하면서 박근혜를 유죄를 때린 거거든요. 예. 그 논법을 가져와서 이제는 정치 공동체라고 하는 걸 표현했습니다. 예. 정치는 다 공동체예요. 예. 뭐 정치 공동체가 따로 있습니까? 근데 오늘 아까 좀 피곤해 보시는데 어제 뭐 좋은 거 드셨나요? 왜 힘이 좀 짱짱하십니다. 예. 저는 말을 하면요. 예. 많이 말을 하면 또 공기를 많이 흡수하잖아요. 예. 공기로부터 기를 이렇게 그게 빨아들이는 아니라 어제 스타일이에요. 뭘 좋은 걸 드신 것 같은데? 아니 아까 피곤했었잖아요. 어제 어제 삼겹살. 아니 어제는 삼겹살 내 삼겹살 먹었는데 근데 이제 삼겹살 어제 먹어. 삼겹살 먹고 예, 예. 나의 땡땡땡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새벽 4시까지 보고 잠을 못 자고 나의 땡땡땡이 뭡니까? 아저씨요. 그 옛날 드라마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정주행 중입니다. 근데 어제 뭐 삼겹살 뭐 하여튼 좋으세요 상태가? 예. 삼겹살 먹고 아까 학생들 얘기했잖아요. 학생들 예. 뭐라 그러셨죠? 아니 초등학생들이 막 그 떠들면서 밥을 먹다가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예. 그들 별거 소주를 시켜 그래서 아니 초등학생들이 먹으면 되냐 이렇게 대학교 3학년이래. 예. 그 내가 늙은 그 신호라면서요. 그게 정 의원님은 늙었다는 얘기.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 중에 본인이 늙은 건 나한테 대비 가장 강렬한 거는 예. 고교 야구하는 사람들은 다 형이었어요. 크고 등치도 막 예. 고교. 근데 어느 순간 고교 야구하는 친구들이 애기같이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군인 아저씨 있잖아요. 군인 아저씨가 옛날에 다 늙어 빠지고 막 애들이 막 이렇게 애들이 아니지. 그때 삼촌들이 막 이렇게 막 꼬재재하고 이러고 다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군인 아저씨들이 군인 애기들이더라고요. 그게 딱 보니까 늙었을 때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자기의 변화를 거기 반영하는 것이지. 아,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예. 더 쉽게 설득력 예. 있는 건 뭐냐면 예. 그 높던 남산이 뒷동산이 그거는 뻥이시고요. 아니 남산이 옛날에 얼마나 높았어요. 어렸었습니다. 왜냐면 얼마나니까. 근데 지금은 그 남산이 그냥 그러니까 정 의원님이 대학교 3학년짜리 청년들을 아니 여학생들 그러니까 청년들이니까 예. 청년들을 초등학교 6학년으로 보시는 거는 그만큼 본인이 늙었다는 얘기로 그냥 딱 아시면 돼요. 가는 세월을 맹자와 공자도 못 막고 부처도 못 막았는데 내가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인식을 예. 자기의 인식은 자기의 상황을 반영한다는 거 그게 객관적인 그럼요. 사실보다는 그거를 명심하시면 뭐 제 나이에 비해서 그 늙지 않고 젊게 사는 것도 하늘에 감사할 일이죠. 예. 근데 뭐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외모는 워낙 어떤 생활이 뭐 젊으신지 몰라도 그 청년들이 인식은 못 바꾸는 거죠. 6학년으로 보인다는 그거는 예. 정 의원님의 육체 자체는 그만큼 늙은 만큼 늙었다는 아니, 얘기죠. 인식이. 아니 왜냐면 그 늙은 육체를 반영한 인식이 그 애기로 예. 보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학습이나 공부 이런 걸 많이 하고 뇌는 한 200살쯤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그리고 어제 이렇게 이제 김재원 의원 잘 아시잖아요. 예. 여기 말고 K본부, 예. N본부 말고 이제 예. K본부 방송을 하는데 댓글이 재밌는 게 올라왔어요. 예. 비주얼로는 김재원이가 진보고 정봉주가 보수다. 아니. 자, 그래서 요거 다시 이제 그 좀 예. 정리하면요. 예. 첫 번째가 그분을 유동규로 지칭했다. 느닷없이 그분을 유동규의 진술이 바꿈으로 인해서 정진상, 김용 3인 공동체로 바꿨다. 예. 이거는 그건- 검찰의 조작으로 의심할 수 있다. 예. 두 번째, 유동규 700억 뇌물로 들어갔는데 세후가 428억이에요. 예. 428억을 셋이 나눠 갖기로 했다. 예.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정진상, 김용과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못 넘어갈 것 같으니 예. 이 셋을 정치 공동체라고 묶었다. 예. 그래서 간단해졌죠. 유동규가 정진상과 김용에게 돈을 줬다는 게 유죄가 입증이 되면 이재명도 유죄를 입증하려고 하는 수를 쓰고 있다. 아,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예. 유동규 8억 7,400만 원 예. 이것을 뇌물과 배임 혐의로 의율했다가 지금에 와서 정치자금법으로 바꿔주고 있다. 예. 유동규 회유 작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예. 증거이다. 회유는 그 민주당의 입장은 유동규에 대한 회유는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끝났죠. 예. 예, 과거 시제인데 제가 과거, 현재, 미래 왔다 갔다 쓰니까 예. 그건 좀 새겨 들으세요. 뭐 하여튼 민주당이 바라보는 이 어떤 그림에 대해서 정확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요 부분은 짧으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사건 수사의 핵심이 뭐지? 워낙 기사가 많이 쏟아지니까 예.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 요 몇 분서부터 예. 몇 분까지 요거는 한두 번만 들으면 딱 꽂히거든요. 예. 정리까지 했으면 얼마나 그 친절한 패널입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만하시죠. 예. 감사합니다.